안녕하세요.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 스트라토캐스터 69 모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 리뷰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저는 또 이 기타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또 구입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는데 어떤 단점이 있었다,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먼저는 라지헤드죠. 69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69는 라지헤드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이 이렇게 6이나 뭐 67, 6이나 뭐 57, 56, 59 이런 거하고 좀 더 빈티지 스타일이긴 한데 70년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네, 다른 것 같고요. 역시 커스텀샵 마크가 여기에 예쁘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70과는 다르게 여기에 트러스 로드가 이 바디 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로드 항상 확인하셨을 때 보통은 순방향으로 이렇게 장력에 의해서 휘기 때문에 좀 많이 휘는 경우에는 이 트러스 로드가 많이 돌아가서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있는 나사 있죠. 십자로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게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는 거의 이제 로즈우드 지판이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도 뭐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아요. 커스텀샵에서 워낙에 리미티드 에디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플로 되어 있는 것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스컹크 라인이 없죠. 트러스 로드가 이쪽에 있으면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피에스타 레드. 저한테 피에스타 레드에 빠져가지고 그 뮬 악기장한테서 계속 피에스타 찾아가지고 한참을 그냥 애를 닳다가 이걸 사게 됐는데 예뻐요, 색이 피에스타 레드가. 그리고 거기에 얘는 레릭입니다. 레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레릭 같은 경우 보통 이 넥 뒷면이 이렇게 많이 연주해서 이게 이렇게 닳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 있고, 어떤 건 좀 진하게 깎여 있는 것도 있고요, 덜 깎여 있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 파임이나 덴트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피니쉬에 자글자글한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도 라카 피니쉬는 이렇게 금이 가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커스텀샵 제품들은 이 크랙트를 일부러 만들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여가지고 나무가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게 중고로 구입하실 경우에요, 전주인들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진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차이가 있어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깎여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경우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타는 중간중간에 부딪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따졌지. 그래서 이 클로젯, 이렇게 자글자글 해주는 부분은 클로젯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레릭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깎여져 있고, 그리고 이런 그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도 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외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픽업이 아비게일 여사라고 팬더에서 픽업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감는가 봅니다. 아주 대단한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 전문가인 것 같아요, 픽업 쪽에 있어서는. 그분이 아비게일 여사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감은 픽업이 있고 검수한 픽업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 픽업을 따서 뒤쪽을 돌려보면은 AY라고 써 있는 건 아비게일 여사가 검수한 픽업이라고 하고요, ABBY라고 이렇게 써 있는 픽업 같은 경우는 직접 감은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게일 여사가 직접 감은 픽업이라면 50만 원을 호가한다, 뭐 이런 얘기 뮤를 장터에 보면 올라와 있죠.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봤더니 ABBY라고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약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풀로 해놓고요. 픽업을 한번 죄송합니다. 연주해봤습니다. 개인 쪽 한번 볼까요? 그냥 막 치면 뭐 저희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막 치면 별 못 느낍니다. 뭐가 개인이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나름의 특성인가 보다 하고 하는데 역시 개인 양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클린톤이 뭐 전달이 잘 안 되겠지만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픽업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 바디에서 울려지는 차이가 조금 있는 듯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 기타 좋은 거 안 좋은 거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콜렉터 분들은 그냥 기타를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타를 구입하고 좋은 기타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보면서 흐뭇했었는데 자꾸 연주해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클린톤도 아무래도 차이가 좀 약간 거침 이런 부분이라든가 선명도, 해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이 6번 줄을 보면은요, 제가 에릭 클랩튼 커스텀 시합 제품과 그냥 시그니처 제품과 두 개를 다 두 개씩 써봤거든요. 두 개씩. 근데 역시나 그 6번 줄에서의 클린톤 6번 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느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기타하고 해보면은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특히나 6번 줄도 그렇고 개인을 먹였을 때도 이 멜로디의 진행을 시킬 때 아무래도 좀 더 거친, 물론 거친 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타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은 그 외적인 다른 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제 허접한 악기 리뷰했고 이걸 또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69 라지에드의 피에스타 레드 이 뷰렛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달다가 이게 두 번의 주인, 그러니까 제가 중고장터에 올라온 게 세 번째 올라온 걸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누가 한번 올려서 누군가가 샀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팔아 다른 사람이 샀고 그 사람이 다시 올려놓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프렛을 보실 때 파였는지 안 파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렛이 안 파여 있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2011년식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산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래도 프렛이 잘 살아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드레싱을 몇 번을 했나 봐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쇼킹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쇼킹하는데. 그래서 나는 01 때문인 줄 알았는데 01도 어느 정도 지판공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뭐가 힘들지 했는데 이 프렛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렛이 있으면 이걸 조금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싹싹싹 갈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잘 갈아서 또 새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하다 보면 또 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쓱쓱쓱 갈아가지고 또 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이만했던 픽업이 이 프렛이 점점 줄어서 이렇게 낮아질 거라는 얘기죠. 보기에는 지금도 흠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정도는 가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기타들하고 봤더니 프렛이 많이 낮아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샀구나. 제값 주고 왔는데 이거 제가 피에스타 레드 라지에 헤드에 거의 미쳐가지고 크게 뭐 저렴하게 산 것도 아닌데 뭐 근다고 비싸게 준 거 산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구나 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픽업에 찍힘이 아니 프렛에 찍힘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프렛이 낮아져 있는지를 제가 꼭 살펴보고 기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즈우드가 그 일본 기타 보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하다못해 뭐 100만원 초반대 기타 지판도 보면 로즈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막
쩍쩍 갈라진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빗살 무늬 같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없겠죠. 뭐 이게 더 좋은 걸 수 있고요. 그런데 뭐 또 팬더 커스텀샵 어떤 제품은 또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로즈우드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한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악기 장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육구 다른 커스텀샵 로즈우드도 누가 자세히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로즈우드가 이렇게 막 기름지지도 않고 칙칙칙칙칙 그냥 빗살 무늬 같이 이렇게 일자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팬더 커스텀샵 제품 좋죠. 기타 뭐가 좋아도 좋습니다. 비싸서 문제죠.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검정색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팬더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라든가 뭐 6기는 갈색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드고요. 그리고 얘 같은 69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검정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이 손잡이가 달라요. 손잡이가 완전히 플라스틱 같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약간 가죽처럼 진짜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가죽처럼 이렇게 실밥으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한 게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짝이 아니면 좀 기분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거래하실 때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실 분도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짝 하드 케이스가 맞는지 열쇠가 있는지 다음에 뭐 손잡이도 저렴한 그런 게 아닌지 좀 저렴한 약간 좀 묵직해요. 이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뭐 이게 조금 많습니다. 아주 그냥 내부 여기가. 그리고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건 바로 요거 커스텀샵 보증서. 2011년이네요. 2011년. 이런 부분. 그리고 열쇠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타 없을 때도 다시 돈을 없을 때도 다시 팔아야 되고요.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기타 구입하시는 게 상당히 큰 기쁨입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부분들 잘 봐주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팬더 커스텀샵 69 모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기타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